시작해볼게요. 4주차 테스트는 요거 3월 모의고사로 갔는데 그 뒤에 1번은 우리가 했었고 그죠?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죠? 1번 틀리면 안 돼. 2번도 오늘 했었어 그지? 온대적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죠? 넘어가고 3번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죠? 대개너 관련된 거 증거도 정리했고죠. 우리는 4번을 보도록 합니다. 4번 잠깐만 4번에 단층과 숙곡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힘 A에 의해 역단층이 형성되었다 F대 있는데 지금 역단층이 얘잖아. 이 친구가 역단층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그치? 기억이 상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측면의 위쪽이 상반이니까 상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힘 B는 횡압력입니다. 횡압력. 문제는 쉬웠죠 그죠? 요걸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습곡부터 볼게요. 습곡. 메모를 잠깐 하세요. 메모. 습곡이 뭐냐면 이렇게 지층이 힘을 받아서 피는 걸 습곡이라고 해. 이걸 습곡이라고 해. 그죠? 습곡이 나타날 때 이 힘은 횡압력입니다. 횡압력.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해? 여기 뭐라 그래? 아래로 불러. 형사. 위로 불러 여기를 대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알고 시험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됐지? 그럼 이제 습곡에서 함정 카드가 뭐냐면 습곡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습곡에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A 형사예요, 배사예요? 여기는 형사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이걸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지표 지역에 속으면 안 돼. 층리를 봐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능선, 여기는 계곡이지, 그지? 여기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표 지역에 속으면 안 된다. 습곡이 나오자마자 이거 배산이 항산이 물어보는 거 보자마자 이 생각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습곡에서 주의사항이었고, 그다음 단층을 잠깐 볼게요. 단층이 이렇게 생긴 단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단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단층 이렇게 얘기하고 이 힘은 이렇게 양옆으로 받는 장력입니다. 여기서 상반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상반이다. 그죠? 단층면보다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야. 옆단층 그려볼게. 옆단층은 이렇게 생긴 게 옆단층입니다. 이렇게 생기려면 횡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횡압력. 이게 옆단층. 여기서 상반이 오른쪽입니다. 측면의 위쪽이 상반. 암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상반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는데 상반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상반을 찾은 다음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단층 기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참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역단층이 생기니 습곡이 생기냐. 역단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습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럴까요? 어떨 때 역단층이야? 그쵸?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기억력 왜 이렇게 좋아? 지금 횡압력을 받았을 때 왼쪽은 습곡이고 오른쪽은 단층인데 이게 지층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야. 역단층은 지층이 온도가 좀 낮아서 딱딱해야 돼. 딱딱한 상태에서 횡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지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지표 부분에서. 근데 습곡은 뭐냐면 지층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회전력을 받으면 P겠죠. 이거는 보통 지하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니 이걸 기억한다고? 뭐라고? 전교 1등이라고? 역시 전교 1등인가? 이걸 기억한다고? 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습곡이 나온다 아니면 단층이 나온다 그림 보면 알잖아 뭔지. 그럼 보기도 전에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따다다다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야. 좋아요. 다 그랬어? 다 그랬어? 좋아. 너무 잘하는데? 잘하지?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참고, 진짜 참고. 진짜 참고. 지금 여기는 변환단층, 그죠? 주양이동단층 또는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요거는 역단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단층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죠? 횡압력 관련해서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정단층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출제 확률이 높진 않아. 이렇게 정단층이 생기면 정단층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 이렇게 생기게 돼. 어떤 지층이 장력을 받으면 이렇게 따다다다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층에 높낮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 높이 솟아오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루라고 합니다. 지루. 이 루자가 마루 할 때 루자야잉, 그죠? 높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움푹 파인 곳은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지루와 지구가 나타납니다. 지루와 지구가 나타난다. 됐죠? 높은 부분을 지루, 낮은 부분을 지구라고 합니다. 이때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자. 바람이 불면 침식은 어디에서 우세하겠어? 지루에서 침식이 우세해요. 그리고 퇴적은 어디에서 우세하냐면 여기서 깎인 물질이 여기 밑에 쌓이겠죠. 지구에서 퇴적이 우세합니다. 그럼 지표 지형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루는 깎여 나가고 지구에 쌓이니까 지표 지형이 완만해져 갑니다. 지표 지형은 완만해져 갑니다. 오케이. 이게 장력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거. 일종으로 이쪽에 6번에서 단층의 종류만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6번 잠깐 보면 단층의 종류를 볼게. 문제는 쉽게 풀었죠? 여기에 단층이 있습니다.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를 물어보는 보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여기 지금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반을 찾습니다. 이 친구가 상반입니다. 그죠? 상반을 찾은 다음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얼만큼 내려갔어? 이만큼 내려갔죠.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도 볼 수 있어. 그죠? 요만큼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얘는 정단층입니다. 할 수 있겠지? 됐죠? 좋아. 6번 됐고 그 다음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9번 잠깐 봅니다. 이번에 유명한 그림이 있고 전선이 발달해 있는 북반구의 두 지역입니다. 북반구인데 옵션이 하나는 온단전선, 하나는 정체전선이야. 그림을 봤더니 가는 전선 주변에 구름이 일단 다 있고 나는 여긴 구름이 없고 여긴 구름이 있어. 근데 바람을 봤더니 얘네 둘은 서로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이렇게 얘는 올라오고 얘는 내려가고 그죠? 이 친구가 정체전선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많이 끼고 구름의 양은 전선보다 북쪽에 많을 거야. 왜냐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테니까. 그죠? 이 친구 보면 얘는 찬바람이 이렇게 가. 근데 이 찬바람을 얘가 따라잡아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얘가 온난전선이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정체전선,
오른쪽이 온난연소. 이렇게 있고 표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왼쪽에서는 찬바람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바람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서는 따뜻한 바람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기억에 가는 온난연소 틀렸습니다. 평균 기온은 B에서 높다. A보다 B가 더 높겠죠? 고요. 여기는 콜드, 여기는 웜. C 상공의 전선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A, B, C 중에 지금 상공의 전선면이 존재하는 지역은 어디요? A. A죠. A 상공의 전선면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 온난연선도 전선면이 이렇게 앞으로 생길 거고 이 친구도 전선면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만나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죠? 좋아요. 9번이었습니다. 10번 보도록 합니다. 10번의 태풍 문제 잠깐 볼게요. 10번. 그림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고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이 20m/s 이상인 지역의 범위, 그러니까 태풍 영향권을 표시했고요. 나는 저 기간 중에 18일 하루 동안 이어도에서 저 관측소에서 관측한 10m, 40m 송변화. 지금 보면 기억에 18일 09시부터 21시까지 이어도에서 풍향은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그럼 기간이 언제냐면 기간이 18일 09시 어디야? 여기죠. 여기서부터 21시까지면 여기죠. 그럼 이렇게 3개가 찍혀있는 점이 1, 2, 3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1번에 있을 때,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표시해보세요. 지금 표시해봐 얘들아. 바람 한번 표시해줘. 표시해봐. 어떻게 불어요? 표시했어? 1번에 있을 때 바람 표시했어? 이렇게 표시했어야 돼 얘들아.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표시했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 맞춘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바람은 프롬이어서. 관측소에서 끝나는 거야. 그죠? 태풍이 2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그죠? 태풍이 3번에 있어. 이렇게 표시해. 알겠죠? 일단 이렇게 표시해줘. 왜냐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자료가 프롬으로 나와. 습관을 들여. 아니 이렇게 바람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대기과가 아직 안 배웠구나 이 생각 드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람은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험 문제도 자료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바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니은 태풍의 중심 기압은 18일 09시가 높았다. 18일 09시 보시면 여기죠, 여기 소멸하기 직전이죠? 맞나? 18일 09시가 19일 09시보다 높았다. 18일 09시가 여기네. 미안해, 이게 19일이었네. 18일 09시 여기 있다. 18일 09시는 여기는 바다에 있으니까 태풍이 좀 셀 때고 19일 09시가 여기죠. 19일 09시는 소멸하기 직전이야. 19일 09시가 기압이 더 높아야죠. 기압이 높아져서 소멸하는 거니까, 그죠? 바다에 있을 때 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육지에 상륙하면서 에너지원 잃어서 기압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소멸, 그죠? 그럼 19일 09시가 높았을 겁니다. 니은은 틀렸다, 그죠? 니은 틀렸다. 자, 디귿. 이어도에서 해수의 연지 혼합은 A 시기가 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지 혼합이 잘 되면 표층이랑 심층에 깊이에 따른 수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는 수온차가 꽤 크죠? A 시기는. 근데 얘는 이 10m짜리 수온이 내려왔지, 그치? 여기랑 수온 차이가 덜 원만해졌죠, 그죠? 섞였으니까. 이때 연지 혼합이 더 잘 됐겠죠? B 시기에, 그죠? 그래서 A 시기가 연지 혼합이 강했다, 지금 좀 틀렸습니다. B 시기가 더 셌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짠. TP. 수원. 이 흰색 그래프가 태풍이 통과 전, 태풍 전 수온 분포라고 합시다. 그러면 태풍이 통과하고 나서 수온 분포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려보세요. 출발. 지금 흰색 그래프가 태풍이 통과 전의 그래프입니다. 태풍이 통과 전의 이어도 저런 해역에서 관측한 자료야. 태풍이 통과하고 나서는 그래프 어떻게 바뀔까? 빨리 그려봐. 다 그린 사람은 지구 정복이라고 외쳐주세요. 다 그랬어? 대표 선수. 나이키 좋아. 했어? 오, 뭐야? 기억나? 아니야. 뭐야?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태풍 통과하면은 혼합층 두께 어떻게 돼? 혼합층 두께 두꺼워지는데 여기서부터 두꺼워지면 어떻게 안 돼? 표층선 어떻게 돼야 돼? 표층선 떨어지면서 혼합층 두께 두꺼워야 돼. 이렇게. 근데 용승은 어떻게 돼야 돼? 용승은 활발해져야 되니까 심해 있는 찬물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태풍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였다고? 태풍 통과하면 표층수온이 어떻게 돼? 표층수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용승은 활발해집니다. 3개나 고려해야 돼. 3개나. 3개나 고려해야 돼. 그럼 혼합층 두께 왜 두꺼워져? 바람 세니까. 용승 왜 일어나? 에크만 수온 발산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표층수온 왜 떨어져야 돼? 섞이니까. 왜 섞여? 심해에 있는, 더 깊이 있는 찬물까지도 섞이니까 표층수온 떨어져요. 이렇게 됐죠? 3개나 있다. 고려사항이.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우리 수능에서 제발 나와주세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별표입니다. 풀어봤었지, 그지? 내신 준비하면서. 얘들아, 이게 좀 익숙한 문제지 않니? 아까 내신 할 때 짚고 자료에 다 있었던 건데. 그림은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를 기역, 미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고요. 이쪽을 북반구, 이쪽을 남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듯이 남극 중층수, 이게 중층수, 이게 심층수, 그리고 이게 저층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과 함께 층과 해역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럼 밀도 순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 TS도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니까 이쪽이 고밀도 영역입니다. 그래서 등밀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귿이 밀도가 제일 크고 기역이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이 디귿이 뭐겠어? 저층수.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심층수. 그리고 기역이 중층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걸 매칭하라는 게 기역이죠. 기역은 남극 저층수이다? 틀렸습니다. 남극 중층수입니다. 근데 이제 니은에서는 저 점을 찍으라고 했는데 해역이 2개가 있습니다. A해역과 B해역. 그래서 관측기계가 내려가면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합니다. 이때 A해역을 찍어보면 A를 찍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찍어보겠습니다. A는 1000, 2000, 3000 내려가면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찍히지. 1000m, 2000m, 3000m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A죠. 노란색이. 찍어봐야 되죠? 그런데 B해역을 찍어보겠습니다. B해역은 빨간색으로 찍어보겠습니다.
B역은 이 점 3개를 다 찍으면 지금 다 0도잖아, 그죠? 여기에 점 3개가 찍히게 됩니다. 그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A의 3000m 깊이에는 북대서양 심층수 존재한다. 3000m 점 찍으니까 북대서양 심층수의 물리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럼 마지막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었던 건,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 디귿입니다. 디귿에서 바로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기억 니은을 준 거예요. 그래서 A를 보면 내 발 밑에 중층수와 심층수가 지나가야 돼. 근데 문제 조건 보시면 남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어. 둘 다 남반구야. 그럼 A는 이 해역이 됩니다. 그래서 1000m에서 중층수가 지나가고 2000m, 3000m에서 심층수가 관측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B는 뭐냐면 1000m, 2000m, 3000m에서 저층수가 관측이 돼야 되니까 외대해 근처에 있죠. 그래서 1000m, 2000m, 3000m에서 저층수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량이 다 똑같아요. 그럼 위도는 A가 낫다? 맞습니다. B가 더 고위도입니다. 여기 디귿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능에 넣어도 손색이 없는데 수능 문제는 디귿을 물어보고 싶은데 디귿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문제 보기에 가이드라인을 주게 됩니다. 수학에서도 많이 느꼈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수학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 마지막 쪽에서 우리 천문학 문제들 최근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보시면 아까 17번 했었고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 18번에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A와 B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륨 원자핵 형성, 하나는 중성 원자 형성.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그 필수 그래프다. 우주 배경 복사 필수 그래프. 여기가 현재, 여기가 빅뱅. 그죠?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3천만 년 누구야? 38만 년 지났을 때 나왔습니다. 38만 년 외우셔야 해요.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된 시기는 38만 년. 38만 년. 그래서 빅뱅 터질 때는 우주의 온도가 초고온이었고 초고밀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우주가 작아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떠돌아다니던 시절. 그래서 빛이 진행을 못하고 빛이 갇혀있는 시절. 이거를 불투명 상태라고 했죠. 왜 불투명해요?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자유전자 때문에. 여기였고 이 38만 년일 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식습니다. 3000켈빈으로 식으면서 지들끼리 결합을 해서 우주는 좀 더 커졌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들끼리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생기고 헬륨 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1로 생깁니다. 개수비는 몇 대면? 12대1로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고? 38만 년 때? 중성 원자가 생겼다. 이때 빛이 진행합니다. 뿅, 뿅. 이게 우주 배경 복사죠, 그죠? 투명 상태로 바뀝니다. 왜냐면 전자가 붙들리니까. 그죠? 이때의 파장이 얼마야? 파장 얼마? 얼마야? 1 마이크로미터. 바로 나와야 돼. 파장은 1 마이크로미터. 3000켈빈이니까 1 마이크로미터. 근데 이게 지금 얼마로 관측되냐면 우주는 굉장히 커졌고 우주 온도가 요즘에 이제 3켈빈 이렇게 얘기하죠. 2.7켈빈 정확히. 그죠? 그럼 파장이 대략 얼마로 관측돼야 돼 이게? 그죠? 대략 1000 마이크로미터. 이거보다 커야 돼. 왜냐면 3켈빈보다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략 1mm고요. 1에서 2mm 정도의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 1000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1000배 이상 길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를 보시면 A랑 B가 원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그거보다 먼저 생겼죠. 원자핵은 이거보다 먼저 생겨야죠. 원자핵은. 왜냐면 이때는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돼서 원자가 생기는 시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매칭을 하면 이때가 헬륨 원자핵 형성. 헬륨 원자핵
전자 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가 생기는 시점이죠. 이 B 시점의 온도가 대략 3000켈빈이고 이때 방출된 우주 배경수가 지금 같습니다. 기억, A는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시기다. 기억나요? 우주의 밀도는 A시기가 크다. 우주의 밀도는 A시기가 더 커야 됩니다. 밀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최초의 별은 B시기 이후에 생겼다? 맞죠? 왜냐면 이때 원자 생겼잖아. 수소들이 생겼잖아. 이 수소들이 결합해서 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별 생기고 은하 생긴 거죠. 그죠? 하시겠지, 그치? 28번, 19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구에서 관측한 퀘이사 X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억, X는 많은 별로 이루어진 천체이다. 맞습니다. 퀘이사는 은하니까요. X의 광도는 태양보다 커요. 은하니까요. 그죠? 광도비를 물어봤는데 지금 정보를 보시면 X의 절대등급 마이너스 26.7, 우리 은하의 절대등급 마이너스 20.8. 그죠? 거의 6등급 정도 차이 나네. 그죠? 6등급 차이 나죠. 그러면은 10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100보다 크죠? 대략 얼마야? 6등급이면 6등급 차이면 몇 배예요? 250배 정도 되겠죠. 이 값이 대략 250 정도 될 겁니다. 6등급 차이 나니까 100보다 큽니다. 그죠? 2.5 곱하기 2.5의 5제곱이죠. 그죠? 자, 마지막 디귿. X보다 거리가 먼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는 수소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이 103.7이다 이렇게 돼 있는, 103.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색선이 나타나는 거 보시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103.7 나노미터 증가해서 관측되죠. 이게 X잖아, 그지? 근데 X보다 더 멀면 이게 더 길어지겠죠, 그죠? 후퇴속도 빠르니까, 그지? 이게 맞다. 너무 쉽다, 그죠? 맞아, 20번 발표. 20번 보시면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줬는데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주결성이 아니고 거성 단계입니다.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물리량이 태양이죠. 여기 주결성입니다. 여기서 거성으로 가는데 거성으로 가는 단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두 번에 걸쳐서 커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커져요. 이때 이제 여기에 내용을 알아둬야 될 내용을 잠깐 정리할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H활도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 태양. 태양에 있는 단계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주계열 단계입니다. 주계열에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에서는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표시해볼게요. 빨간색.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깥쪽 수소는 구경하고 있어. 이게 주계열 단계, A가. 주계열의 내부 구조를 고를 수 있어야 해. 이건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기가 커집니다. 요렇게요. 이거를 B라고 할게, B라고 할게. 이 B에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한가운데 이제 주계열 떠나야 되니까 한가운데 헬륨밖에 안 남아. 그럼 이 헬륨에서 핵융합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 헬륨이 수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축만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핵융합이 일어나냐면 수소 껍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죠? 핵이랑 접한 부분에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소 껍질 연소.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별이 커지는 거야. 첫 번째 커질 때 뭐 때문에 커진다고? 수소 껍질 연소. 오케이. 그런데 거성으로 커질 때 그냥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작아지는 시점이 있다. 이 작아지는 시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아지는 시점의 내부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C 시점에는 가운데 헬륨액이 빨간색으로 해야 돼. 여기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돼. 그래서 헬륨을 탄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탄소. 그러면서 바깥쪽에서는 이제 수소 껍질 연소가 또 일어나겠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별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시기야. 너무 커져서 작아지는 거야. 너무 커져서. 이때는 커져. 요 시기가 있어요. 중간에.
이때부터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부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시 커질 때야. 이 다시 커질 때를 D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커질 때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D일 때는 헬륨 핵융합의 결과로 인해서 가운데 탄소가 생기고 바깥쪽에 헬륨이랑 수소가 있는데 헬륨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커질 때의 상황. 이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크기가 커지는 이 D 시점에는 왜 커진다고? 이중 껍질 연소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집니다. 오케이.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는 A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잠깐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는 헬륨 핵융합이 중간에 가운데서 헬륨 핵융합하죠. 이건 A가 아니죠. 옵션이 지금 A랑 B인데 B겠죠, B. 그죠? B일 겁니다. 틀렸어. B가. 얘가 B고 얘가 A야. 왜냐면 첫 번째 커질 때는 이 수소 껍질 연소가 있어요. 헬륨핵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안 일어나야 돼.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헬륨핵은 수축하고 있다? 맞습니다. 헬륨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이 헬륨핵은 수축해야 돼. 수축하다가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디귿. C 시기 이후에 중심부에서 탄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시기는 거성 단계가 끝나고 이제 백색성으로 죽는 단계인데 이때는 탄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죠. 왜냐면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은 탄소 핵융합은 안 일어난다. 헬륨 핵융합까지 일어난다. 문제는 쉬웠는데 이 내용이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다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단계를. 이렇게 그림 4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에는 이 4개를 고르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늘 한 거는 좀 쉬웠는데 다음 주에 조금 어려웠던 6월 모의고사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모의고사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